자, 우리가 요전 시간에 이 볼텍스가 있으면 옛날에 올란도 책에서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여기 지금 볼텍스가 있으면 볼텍스 내부는 초전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은 이제 코헤런스 랭스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초전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초전도가 없다.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런던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긴지버거 란다우 모델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갑자기 쿠퍼페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쿠퍼페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은 쿠퍼페어가 떨어지는데 이런 모양을 하면서 떨어지더라. 응?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쿠퍼페어가 많이 있고 쿠퍼페어가 이제 줄어드는데 볼텍스 코어 근처로 가면서 이렇게 줄은다. 갑자기 이렇게 쿠퍼페어가 말이지 왕창 있다가 0으로 가는 거는 이제 자연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지버거 란다우 방정식을 가지고 이 볼텍스 코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볼텍스 코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을 이제 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긴지버거 란다우 방정식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긴지버거 란다우의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 되는 점을 찾아가더라. 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관계인가 그거 두 개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수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사이가 이게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됐었지? 요전에 풀어보니까 하이퍼블릭 탄젠트의 모양을 하고 있었죠? 사이가 탄젠트인데 탄젠트 하이퍼블릭 이렇게 써놓고 R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컷이 이렇게 되고 U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었어요. U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크기가 1 정도인 그러한 어떤 넘버가 된다. 그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쿠퍼페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코어로 들어가면서 쿠퍼페어가 작아지고 그런데 이 안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 안쪽에는 이제 굉장히 많고 이쪽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줄어들더라.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어떤 모양을 하느냐 하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이 볼텍스 주변으로 뭐가 이렇게 흐르고 있느냐 하면 슈퍼커런트가 흐르더라. 그래서 그 슈퍼커런트 흐르는 거를 알려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알면은 슈퍼커런트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파이분의 C 해가지고 콜 H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슈퍼커런트를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슈퍼커런트가 M 스타에 자, 이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거는 이제 요즘 시간에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했는데 하여간에 뭐를 알아내느냐 하면 볼텍스 근처에서 쿠퍼페어 덴시티가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요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 오늘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초전도체 안에서 타입 2 초전도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그네타이제이션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HCion하고 HC2 사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볼텍스가 들어가는데 한 개가 들어가는 첫 번째가 들어가는 그 HCion을 우리가 이런 공식에서부터 어떻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유도를 하겠다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퀴즈 비슷한 거를 낼까요? 퀴즈 1. 여기 지금 슈퍼컨덕터고 이쪽에 이제 공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가 이제 제로인데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갔다가 슈퍼컨덕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이렇게 줄어들 거다. 자, 이거를 풀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유도했던 공식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익스포넨셜하게 주는 건데 말이지. 익스포넨셜하게 주는 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 무슨 방정식을 풀었느냐면 D자승의 마그네틱 필드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은 람다 자승분의 1에 H가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풀었었어요. 이렇게 두 번 미분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익스포넨셜이야. 두 번 미분한 게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익스포넨셜에 I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익스포넨셜은 디케이가 되더라. 자, 이 수식이 사실 나오게 된 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람다 자승분의 1을 해놓고 H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변하는 거는 X방향에서만 변하니까 요거를 다시 풀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런 소식으로 이제 되더라 하는 얘기. 그런데 볼텍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자. 이게 위에서 볼텍스를 위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볼텍스를 위에서 보면 이 안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초전도가 굉장히 약하고 이 밖에 쪽은 어떻게 되느냐면 초전도가 강해요. 이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가지고 요 동네를 향해가지고 샥 뚫고 지나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굉장히 클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갈수록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작아질 거다 하는 얘기. 그렇겠지.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 텐데 이때는 이쪽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은 레디얼 방향 R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둘이 뭉치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모양을 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때의 거리가 그 이른바 아이고 이게 아니고 람다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푸는 거하고 위를 푸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야 될 거야. 위는 1차원의 문제니까 X방향으로 하는 거지만 이쪽은 무슨 문제냐면 2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면 코디네이트를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폴라 코디네이트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요 수식을 어느 수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R과 그 다음에 세타나 파이나 그 다음에 G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디네이트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럼 보자. 이 G에 관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메트릭하니까 G에 관한 거는 날려버리고 R과 세타에 관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겠다 하는 얘기예요. 또 쉬워. 이거를 풀어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 모양을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수식을 이제 알아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 한번 보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여기가 초전도가 약해진 부분이고 밖에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초전도가 상당히 이제 강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위에서 보니까 동그랑땡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을 지금 많이 통과를 하고 이쪽에서는 익스포넨셜하게
레디얼하게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줄어드는 그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B 필드가 아주 쌈쌈하게 B 필드가 이제 살아있고, 그 주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주위는 B 필드가 약해지면서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이렇게 슈퍼 커런트가 이제 흐르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B 필드가 그래도 꽤 강하고, 그 바깥쪽에는 B 필드가 약해요. 여러분들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에 변화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보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미분을 하면은 이게 J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 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 하면은 J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에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그 주위에서 뭐가 나오냐면 슈퍼 커런트가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가면서 슈퍼 커런트가 이제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그네틱 필드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오늘은 뭐를 하느냐면, 이런 볼텍스가 있으면 요 주위에 어떠한 슈퍼 커런트가 흐르는가, 이런 거 계산, 그런 것도 해보고, 이 볼텍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런 것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볼텍스가 있으면 이 볼텍스의 이 근처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거는 두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볼텍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볼텍스에는 뭐가 걸려 있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는 거하고 걸려 있지 않는 경우는 에너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지? 에너지 8파이분의 H자승에 해당하고 있는 그 에너지가 이 동네에 지금 꽉 차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놈이 지금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슈퍼 커런트가 흐르고 있다. 슈퍼 커런트가 안 흐르는 거하고 흐르는 거는 차이가 있을 거다. 흐르면은 뭐냐면은 이놈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 카이네틱 에너지만큼 여기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했을 거다.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증가한 에너지하고 커런트 때문에 증가한 두 개의 에너지를 다 썸메이션을 해가지고 보면은 볼텍스 하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겨나는 볼텍스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쉬우냐? 그런 거 계산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 불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지. 쉬우냐?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지. 그런데 말이야, 이거를 원리는 다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계산이 굉장히 쉬운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 K라는 게 있는데, 카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있잖아. 일반적인 카파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거를 다 교과서에다 넣기보다는 이거 좀 간단한 경우, K가 이게 큰 경우, K가 K가 1보다 상당히 이렇게 큰 경우를 보면은, 이런 경우를 보면 포뮬라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심플한 포뮬라,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유도를 하는데, 그 공식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렇지 않은 경우에까지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산은 간단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쉽게를 이해한 다음에, 어디 그 일반적인 경우 카파가 1보다 무진장 크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한 논문을 이렇게 보든지 포뮬라를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후배시키든지 뭐 그러면 되지, 그지? 응? 자, 그래서 지금 카파가 1보다 그렇게 큰 경우에 한번 이거를 계산을 해보자. 카파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람다가 굉장히 크고 크시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크시가 뭐지? 작은데 코헤런스 랭스가 굉장히 작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를 그려낼 때 이런 식으로 그려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냈는데,
부포표를 이렇게 그려내는데 요 놈의 길이가 말이지. 요 놈의 길이가 굉장히 작은 그런 리미트를 취하는 거지 지금. C가 작고 람다가 크다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한번 수식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수식이 굉장히 쉬워져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이런 수식은 람다 자승분의 1에다가 h바 이퀄 제로라는 수식은 어디서 했느냐면은 이런 경우에 한 거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볼텍스 코어 밖에서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지잖아. 이 수식은 어디에서 만족을 하는 수식이냐면 코어 밖에서 이렇게 코어 밖에서 이렇게 성립하는 수식이지. 이 수식은 뭐냐면 익스포넨셜한 디케이를 하고 코어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익스포넨셜 디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코어 안쪽에서는. 그러면 이 수식을 말이지 코어 밖뿐만이 아니라 안에도 이 수식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하자. 어떤 경우냐면 카파가 굉장히 큰 경우 그런 리미트에서 이렇게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수식이 밖에서는 만족이 되는데 안에서는 만족이 안 돼요. 안에서는 만족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아느냐 하면 이게 볼텍스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은 이제 슈퍼컨덕터가 많이 깨지고 이쪽은 적게 깨진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분을 해요. B에다가 하기를 면적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볼텍스가 하나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다 썸메이션을 하면은 플락스가 꼭 하나씩 이렇게 콘타이즈에서 나오지. 콘타이즈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텍스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볼텍스를 잡았는데 이놈의 볼텍스가 코어는 코딱지만큼 이렇게 작고, 왜냐하면 카파가 굉장히 큰 리미트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럼 그 동그라미를 통과하고 있는 마그네틱 플락스 양은 항상 파이 제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식은 밖에만 성립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수식이 안까지 성립을 하려면은 양쪽에다 이렇게 써놓고 말이야. 이 전체 수식에다가 DA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D 면적. A는 벡터 포텐셜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승의 H에다가 마이너스 람다 자승분의 1에다가 H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DS는 뭐를 포함했느냐면 밖에하고 안을 다 포함한 거예요.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적어도 DS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AT를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죠? 이거 파이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해보면 알겠지만 이 앞에 거는 굉장히 작고 뒤에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파이제로 이렇게 요거 마그네틱 필드는 천천히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는 천천히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요 항이 굉장히 작아지고 이걸 쫙 지어버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분은 뭐였니? 요 부분은 밖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요 부분은 밖에서는 0이었지. 근데 안까지 넣어가지고 전체를 다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볼텍스의 코어는 우리가 K가 라지 리미트에서는 볼텍스 코어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점으로 잡았잖아요. 크기가 0으로 가는 리미트로 잡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요 부분이 마이너스 람다 자승분의 1에다가 해놓고서 델타 펑션에 코어만 들어가 있는 델타 펑션 써놓으면 그러면 이거 나오지. 왜냐하면 밖에서는 R이 0이 아닌 부분에서는 0이 나와야 되고 0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파이 제로가 나오려면은 전체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복잡한 그 수식을 말이지.
한 큐에 말이야. 안과 밖을 한꺼번에 포함하는 그 수식, 어디에서 그 수식을 쓰느냐면은 그 수식을 쓰는 거는 말이야. 자, 그래서 람다 자성분에 이렇게 써놓고 안과 밖을 한꺼번에 몽땅 다 포함하는 그런 수식을 라지 케일 리미트에서는 이렇게 쓰자. 내가 봐도 아주 멋있는 수식이야. 이 K가 큰 경우만 이렇게 돼요. 볼텍스 코어가 점이라고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이 에너지를 계산한다든지 그러면은 에너지 계산이 무지무지하게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복잡할 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런 경우라고 해놓고서 모든 공식을 다 유도를 하는데, 만약에 K가 라지 리밋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다 사람들이 기선을 해놨으니까, 그런 경우는 논문을 찾아보거나 후배를 시키거나 뭐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출발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사람들이 이 유도하는 과정을 교과서도 그렇고 책에도 그렇고 이렇게 지 나름대로 되게 어렵게 썼는데, 우리 이제 그거 안 보더라도 요것만 보고서 모든 것들을 이제 뭐 기선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게 2차원이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게 대에다가 2자를 쓴 거는 뭐냐면 2차원이라는 뜻에서 2차원이라는 뜻에서 2자를 썼어요. 여기 지금 H필드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H필드의 방향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걸 했고.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공식들을 나 유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이 공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H필드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 아까 H필드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뭐 있다 뭐 이런 것만 얘기했어. 푸사이만 예전에 구했는데 H필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그럼 H필드를 이걸 구해보면 말이에요. 이게 H필드를 이렇게 구해보면 H필드는 이제 R만의 함수가 되고, Y0에다가 2파이 람다 자수에다가 K0에다가 R로 변한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K0가 뭐냐, 이게 무슨 비스무리한 펑션이지, 그치? 이거 요새 이 주제를 놓고서 여름방학 내내 학생들을 강의를 한 우리 선생님, 조인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따라와야지. 저 부분에 대한 대가고 여름방학 내내 저걸 가지고서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하신 우리나라 역대 사상 중에 제일 어리신 교수님을 그치? 응? 이거 혼하지 이제. 그래서 이거 유도하는 거 다 구했었지 그때. 이야, 자리 바꿀까 우리? 내가 거기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H를 이렇게 구했어. 이거 사실은 올란도 책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아주 초보자를 위해 가지고 이게 K를 이렇게 보면, K 값을 보면 말이야, 이게 R이 커지면은, 이게 R이 좀 상당히 커지면은 이게 익스포넨셜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 R이 0으로 가면은, 이게 R이 0으로 가면 이게 로가리스믹한 그런 비헤이비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로가리즘의 중요한 건 람다가 아니고 이게 R이야. 응? 람다는 뭐냐면 콘스탄트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R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게.
특별히 뭐냐면은 R이라는 게 말이지 0하고 람다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로가리즘릭 디펜던스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R이 크면은 이렇게 나오더라. 여기서 이제 세상이 이제 이게 보면은 R이 무한대로 가면은 익스포넨셜하게, R이 0으로 가면 로가리즘릭하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 H를 가지고서 거기다 그레디안트를 취하면 뭐가 나왔죠? 벨로시티가 나왔지. 그러니까 벨로시티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R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하면 벨로시티는 여기서는 로그를 미분을 하면 이제 R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익스포넨셜은 미분을 하면은 익스포넨셜한 그런 모양이 나온다. 그럼 슈퍼커런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볼텍스 주위를 돌고 있는 슈퍼커런트가 R이 큰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고 R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R분의 1 디케이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슈퍼컨덕터하고 슈퍼플루이디티의 차이가 나. 여러분들 슈퍼플루이디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지금 코어가 있고 그 둘레를 슈퍼커런트가 거기서 흘러요. 슈퍼플루이디티, 슈퍼컨덕터도 코어가 있고 이렇게 흘러. 이거를 슈퍼플루이드. 슈퍼플루이드에서는 이게 벨로시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R분의 1 이렇게 돼. 슈퍼컨덕터에서는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냐면 R분의 1이 되거나 익스포넨셜에 R 오버 람다 이렇게 돼. 슈퍼플루이드는 멀리 가도 R분의 1이야. 더 멀리 가도 R분의 1이야. 영원히 R분의 1. 근데 슈퍼컨덕터는 R분의 1로 되는 거는 어디까지냐면은 람다까지고 그거를 넘었으면 익스포넨셜. 뭐가 다르냐? 슈퍼플루이드는 뭐가 움직여? 여기가 매스가 움직이는 거야. 슈퍼컨덕터는 슈퍼커런트가 흐르는 거니까 차지가 움직이는 거야. 한쪽은 뭐가 있느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이게 작용을 해요. 차지가 있고 차지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콘서브드 콘티티가 하나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V하고 R하고 항상 이런 관계식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콘타이즈 돼 있다 그러면은 뭐가 콘타이즈 돼 있느냐 하면은 뭐 앵귤라 모멘텀이 콘타이즈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야. 뭐 존 모어필트인지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MVR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는 MVR이 콘스턴트가 돼. 앵귤라 모멘텀 MVR이 이렇게 콘서브 돼가지고 V가 R분의 1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MVR에다가 여기서는 더하기 뭐까지 콘서브가 돼야 되느냐 하면 벡터 포텐셜에 의한 기여까지 해가지고 다 콘서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게 이제 굉장히 다르더라. 자, 이제 조금 있다가 다 하겠지만 한마디 더 하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슈퍼플루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슈퍼플루이드에 볼텍스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은 R의 함수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그 R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 슈퍼플루이드는 항상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은 로그 R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슈퍼컨덕터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로그 R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 로그 R로 표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언제 로그 R로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작으면은 로그 R로 표시가 되지만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크면은 로그 R로 표시가 되지 않겠더라. 서로 같은 방향이면은 리펄시브 인터랙션을 해요. 리펄시브 인터랙션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로가리드믹 인터랙션이 아니라 익스포넨셜 인터랙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금만 멀어지면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해서 서로 관심이 없어. 인터랙션이 제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뭐 우리 이 KT 트랜지션의 이 대가인 엄재곤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둘 사이 인터랙션은 제로야. 뭘면 그지? 페네트레이션 덱스 KT 트랜지션이 나타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KT 트랜지션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로가리즘믹 R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먼 거리까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왜 오랫동안 사람들이 슈퍼컨덕터에서 KT 트랜지션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그 이유가 있다 이게야.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인터랙션이 로가리즘믹 인터랙션을 할 때 나타나고 있는 KT 트랜지션이 슈퍼컨덕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거의 KT 트랜지션이 뭐다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 1971년인가 2년도에 밝혀진 다음에 처음에 KT 트랜지션이 슈퍼컨덕터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데까지 9년인가 1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게 요 이유 때문이다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노트를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74년도에 KT 트랜지션이 이렇게 발표가 된 지 2년 정도 됐을 때 내가 또 요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펄이라는 사람. 진주가 있었어야 되는데 진주. 비싼 진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펄이라는 사람이 2차원이 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람다 자승의 D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람다 오버 D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람다를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심플리메 시퀀스에 한 100배나 1000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벌크 페네트레이션 뎁스의 100배나 1000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에 싱필름에서는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의 인터랙션이 로가리즘믹 R의 의존성을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KT 트랜지션을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싱필름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싱필름을 만들 때 이 디스콘티뉴어스 싱필름을 만들면 디스콘티뉴어스 싱필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방막이 있는데 방막을 만들 때 금 같은 거, 뭐 알루미늄 같은 거를 만드는데 이놈이 다 이게 다 차지 않고 이 한 층이 다 차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이베포레이션 시킬 때 말이야 많이 이베포레이션 시키면 다 모든 면적을 다 깔아뭉개는데 이게 조금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디스콘티뉴어스 심플림에 관한 그림 본 적이 있는 사람. 이게 조금 여러분들 온도를 조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게 심플링 같은 거 올리면 말이야. 이게 다 차질 않고 이렇게 차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특히 이 람다의 퍼펜디큘러가 더 커져. 그래서 디스컨티뉴어스 심필름을 만들면은 KT 트랜지션이 더 잘 본다더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디스컨티뉴어스 심필름이니까 이놈이 말이야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는데 근데 이제 볼텍스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거 상관하질 않아요. 이펙티브 랭스보다도 작으면은 평균 잡아서 그 스트럭처를 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랜덤 어레이 같은 것들을 만들면 이 어레이를 만들어서 우리 어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잖아. 어레이도 마찬가지로 만들면은 람다 퍼펜디큘러가 굉장히 커져요. 이게 이 뭐냐면은 디스컨티뉴어스 심플림을 만들거나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어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슈퍼컨덕터 만들어 놓고 슈퍼컨덕터 만들어 놓고 슈퍼컨덕터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만든 다음에 중간중간을 조셉슨 장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은 람다 퍼펜디큘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런 거 실험을 하면 KT 트랜지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970년도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때는 슈퍼플루이디티에서 이런 실험을 하려고 그랬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디슬로케이션이 나타나는
그 버거스 벡터가 나타나는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에서 실험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실험할 자신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망의 1980년대가 나타나지. 응? 대망의 1980년대가 나타나면서 응? KT 트랜지션을 이게 KT 트랜지션을 사람들이 슈퍼컨덕터에서 보기 시작하면서 KT 트랜지션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너무 빨리 나갔네, 이거. 한 놈 놓고서 볼텍스의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들어간 다음에 볼텍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볼텍스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T 트랜지션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럼 한 놈이 있을 때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응? 한 놈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코어는 무시하고 계산할 거예요. 코어는 왜 무시하고 하느냐? K가 굉장히 큰 경우에 코어 거의 무시할 수 있어. 이 코어는 그냥 무시하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코어까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은 뭐가 코어까지 넣고 계산을 했냐면 하워드 클랩 모델 같은 것들은 그거 다 넣고 계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코어를 네글렉트 하고서 이거를 계산을 했더라 이거야. 볼텍스가 이렇게 있어요. 볼텍스가 이게 쭉 있으니까 에이, 기왕이면은 뭐 다 계산할 필요 뭐있냐. 길이 1. 길이 1을 놓고서 유니트 랭스당 얼마 에너지가 있느냐. 요것만 계산을 하면, 길이가 8이다. 그럼 8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유니트 랭스당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니트 랭스당 하려면은 이 동네 모든 거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최적을 곱해야 되는데, 최적이라는 것은 면적에다가 길인데 말이지.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면 길이가 지방량으로 1인 거니까 이걸 ds라고 해가지고 면적에 관한 것만 하겠어요. 그래서 요 면적,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 다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 다 한 다음에 길이는 곱하기 1만 하겠어요. 그래서 최적 적분을 안 하고 왜 면적 적분을 했느냐. 최적 적분을 안 하고 면적 적분을 하는 이유는 단위 길이다. 이니까 면적 적분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왜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나왔느냐? 이거 떨어져 나온 거 아니야, 이거? H자승이 뭐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야, 이거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면, 이거는 아까 슈퍼커런트의 카이네틱 에너지. 슈퍼커런트의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저게 슈퍼커런트의 카이네틱 에너지냐 하는 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슈퍼커런트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이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런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제 노트에도 다 나와 있지만 이게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인데, 자 이게 람다 자승에 이거 되더라 하는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 과정을 노트에 다 있지만 전국에 계신 독자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중간 과정을 다 써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되더라. 뭐 하여간에 뭐 그냥 뭐 떨 거 없어. 그냥 이게 벨로시티가 슈퍼커런트가 말이야 항상 커레이치에 비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V 자승이 커레이치에 비례하는 거고, 비례 상수가 람다 자승분의 1이다. 뭐 이것만 비례 상수만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놓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놓고 이제 계산을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 계산할 때 아까 썼던 그 수식 있잖아. 데일 자승의 h에다가 뭐 마이너스 람다 자승분의 1의 h는 해놓고서 델타 펑션 나온 거 있지. 그게 크나큰 빛을 발한다. 그거 얼마나 멋있는 소식이냐 하는 것들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그냥 기가 막혀. 그 우리 선생님이 그거 기가 막힌 거 지금 잘 알 거예요. 그지? 여름 방은 내내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그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오시고 조인선 교수님이 그냥 아이 별 차이는 안 나네요. 아, 그 책이 안 나와서? 아니야, 아이 별 차이 안 나. 학생들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난다고? 뭐 더 훌륭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응? 자,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 자,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 그지? 요걸 알파라고 놓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부터 여기에 알파의 커레이치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똑같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른 거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파를 넣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저께 지훈이하고 얘기했는데 노지훈 지훈이 네. 얘기가 네. 여름에 이제 비디오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비디오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게 토론하고 이러는 게 얼굴도 보고 그래야 지루하지 않고 그게 너무 재미있다.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전국에 있는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지? 출석도 한 번씩 부르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촬영 기사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도 가고, 응? 자, 오케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뭐지? 아, 이거를 한번 누구 보고 찍으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 진짜, 깜짝이야. 그 아저씨는 진짜 재미나게 그 촬영을 하더라고. 응? 이 사람은 학생이었는데, 여러분들 선배인데. 공부보다는 촬영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이걸 우리는 이게 옆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 얼굴은 찍고 그러잖아. 그거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그래가지고, 응? 사람이 말이지, 머리가 밑으로 가고, 다리가 위로 가게, 응? 그런 것도 하고 말이지. 응? 졸아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일부러 그랬어. 응?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멋있게 돼요. 요 부분이 이게 뭐니?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딜탑 방출이 돼. 이게. 그렇잖아. 이게 하면은 딜자승의 H 이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수식이 문장 간단해져. 여러분들 딜탑 펑션만 나오면 그 수식이 이제 엄청 쉬워지는데. 자, 그러면 이게 88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이 수식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아까 요게 말이야 아까 했던 그 델타 펑션이에요. 델타 펑션. 델타 펑션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썼던 그 델타 펑션 있지? 이게 그 델타 펑션이에요. 여기가. 응? 근데 이게 이 복잡한 항이 뭐냐면은 뭐 콜을 한 번씩 두 번씩 취하고 그 다음에 또 벡터 이게 내적을 한 다음에 이게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한 번에 날리겠다. 이게 한 번에 날리겠다. 과감하게 이거를 내가 0으로 날리겠다. 이게 0. 왜 이거를 0으로 날릴 수 있느냐면 아까 얘기했지. 코어는 빼놓고 계산하겠다 그랬지. 코어에서의 에너지는 빼고 계산을 하는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데 그게 기여도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응? 델타 R 콜 제로가 나오면 그냥 쳐버리겠다 이거지.
불만 없겠죠, 여러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이 노트 이 부분은 올란도를 내가 가져와가지고, 틴칸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느라고. 올란도가 그렇게 했어. 이거 지웠어. 아, 그 다음에, 이게 다이버전트의 DS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잖아요, 이렇게. 다이버전트 해가지고, 뭐 A에다가, 그 다음에 뭐 DV다. 그러면은, 이게 해놓고서 이게 뭐지? A에다가 DS다. 뭐, 최적적분은, 면적적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우리 흔한데, 면적적분은 뭐가 돼요? 한 칸씩 내려와. 최적적분은 면적적분이 되고, 면적적분은 길이적분이 돼.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1만 곱하면, 1을 곱하면 단위 최적당이니까, 면적에다가 1을 곱하면 dv야. 단위 최적이니까. 그러니까, 단위 최적을 단위 면적으로 면적으로 바꾼 다음에 길이로 나눠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 단위 길이당해. 그래서 이쪽 부분을 뭘로 바꾸느냐 하면은, 단위 면적에 대한 적분을 길이에 대한 적분으로 이게 바꾸겠다 하는 얘기. 길이에 대한 적분으로. 그러면 길이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데 그 길이에 대한 적분이 이 앞에 거는 날려보냈고 뒤에 거는 람다 자승에 8파이 써놓고 그 다음에 h에다가 컬의 h에다가 그 다음에 면적이 뭐가 되느냐 하면 길이로 돼야 되네. 그래서 길인데 말이야. 노트에는 DS라고 썼어. 노트 틀렸더라. 이렇게 예습을 해서 들어오니까 내가 틀린 것도 발견하고. 이게 이제 한 큐에 날라갔어. 혹시 다이버전스 스어럼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길이 2를 해서 만약에 제가 그 면적적분이 선적분으로 되려면 그거는 그 스톡스 스어럼이라고 그래서 컬 취해지는 것 같거든요. 가우스 시어럼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가우스 시어럼인데 단위 길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적에서 면적으로 내려갈 때는 다이버전스가 쓰이는 거고 면적에서 선으로 내려갈 때는 컬이 그러니까 저게 그 DS를 2를 곱해서 그냥 최적으로 보고 면적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진짜로 오래간만에 우리 박민석 아저씨가 참 잘생겼네 진짜. 우리 박민석 아저씨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뒤에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크에 질문이 안 잡힌 것 같으니까. 아 예. 다시. 그러니까 그 면적적분을 최적적분을 면적적분으로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그 다이버전스 스어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 적분으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톡스 스어럼이라고 그래서 2차원을 1차원으로 바꾸는 적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쓰였기 때문에 얘가 선적분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 DS에 이렇게 그 벡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최적으로 표시된 것 같고요. 그래서 S에 벡터 표시된 거는 면적 적분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있는 그 우리 정대 한번. 제 생각에는 그 민석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내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석이 아저씨를 서포트하는 사람. 야, 이거 통닭 내기 하자. 통닭. 둘로 나눠가지고 통닭 내기 할까? 아, 이게 뭐 그러면 이게 질문할 때마다 통닭 사면은 이게 질문을 안 할 것 같은데.
동진이는 우리 민석이 형님의 생각을 지지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S는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엽이는 누구? S는 면적 같은데요. 그래서 서포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정대영 쪽을 서포트합니다. 정대형을 서포트합니다. 우리 이혜경 박사님은? 저도요. 지금 전기책 하셔야 전기책. 지금 드디어 민석이 형님께서 몰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러면 현수가 면접 조금 그래서 우리 박민석 씨를 서포트 안 하겠다. 까만 껌도 걸려. 평소에 감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인선이는, 교수님, 저, 여름방학 2달 동안 교수님. 다이버전스 세럼은 부피 이적분을 면적 적분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제 스톡 시어름이 면적 적분을 이제 클로즈드 패스에 대해서 산적분으로 바꾼. 그래서, 우리 박민석 형님이 말이, 말은 맞는데 여기에 표현한 게 넘어가는 게 약간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민석이를 이제, 지금 2대 나머지네, 그지? 그 진짜, 설레면은 한 명 사는 것보다 2명이 사는 게 좀 낫지, 그지? 자, 오나. 저는 민석이 형을 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저기서 DL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저기서 근데 DL의 벡터 방향은 L 방향이 아니라 N 방향이에요. 그렇지, N 방향이지. N 방향. N 방향. 예,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이게 L의 방 이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야, 그지? N 방향. 그지? 자, 그러면은 운하고 이 사람이 이제 오늘 밤에 먹을까? 닭을? 그럼 오늘 밤에 근데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산적분으로 되는 거죠? 아니, 다이버전스의 A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DV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다이버전스 A에다가 DV가 DX, DY, DG란 말이야. L의 DS 그런 식으로 써서 면적 길이감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DX, DY 써놓고 말이지. DG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메트릭하니까 이 길이가 1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이버전스 A는 A에다가 DS는 이게 노멀 방향인데 DS인데 이렇게 써놓고 A에다가 DS는 두 개 컴포넌트가 있다 이게야. 이게 두 개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제는 두 개 컴포넌트가 있어. 여기서는 뭐냐? 여기서는 길이에 DG 하나 있고 여기서는 노멀 컴포넌트에 DL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시메트릭하니까 요거 시메트릭하니까 이거는 먼저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오거든. 적분해서 이것도 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뭐로 썼느냐면은 요거를 내가 DS로 썼고 요거를 DL로 썼으니까 그렇게 되면 맞는데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 다이버전스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했지. 이거는 그 다음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요 안에 예, 게 그냥 나온다는 얘기거든. 예. 뒷면하고 상관없는데 가우스 시열은 3차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N차원에서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민석이 어떻게 하냐고? 너한테? 아니 이제 뭐 그러니까 저 가우스 시어리움은 그래서 2차 시메트릭하니까 2차원에도 그냥 만족이 되는 거거든. 2차원에서도.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냐. 오늘 밤에 통닭 사야지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오늘 밤에 히어리스트한테 읽어봐야겠어. 자 그럼 오늘 밤 몇 시? 일 다 한 다음에? 10시. 오늘 밤 10시. 통닭의 수는 뭐지야? 어디로 가요? 어? 아, 여기서 만나서 가지 뭐. 써겠는데. 아, 자, 그래가지고 아까 그 수식이 이렇게 간단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그 수식이. 오늘 밤은 몇 시? 10시인가? 10시. 근데 우리 가난한 저 민석이 형님이 그거 다 쓰면 안 되지, 그지? 내가 살게. 응? 그럼 아무 말 안 했는데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표정이 굉장히 침울해서. 표정이 굉장히 침울했지, 그지? 어. 자, HR을 이거를 쓰겠어요. 아까 H가 어떻게 됐냐면 로가리즘믹 비헤이비어하고 익스포넨셜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코헤런스 렉스가 굉장히 짧은 경우니까 굉장히 짧은 경우니까 이쪽 항으로 이제 들어갈 거야. 응? 그래가지고 위 수식을 이렇게 있으면 얼마가 되느냐면 람다 자수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볼텍스 한 놈이 가지고 있으면 유닛 랭스당 얼마만한 에너지를 볼텍스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우리 저 민석이가 통닭을 한참 산 적이 있는데, 그지? 응? 산 적이 없는데. 아, 은미가 샀니 그때?
자, 그래서 이놈이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볼텍스가 이 볼텍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 이게 람다 자승분의 1에 비례해요. 그 다음에 파이 제로의 자승이 비례해. 근데 내가 이 여기 파이 제로가 뭐지? 볼텍스가 몇 개 있는 거지? 볼텍스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볼텍스 여기 이렇게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가 몇 개 들어갈 수 있니? 여기 한 개 들어갈 수 있고, 두 개 들어갈 수 있고, 세 개 들어갈 수 있고, 항상 콘타이즈 돼 있다 그랬잖아, 그지? 한 개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세 개 들어가는데 이 초전도체 내에 볼텍스가 들어가면은 볼텍스가 두 개 들어가면 두 개가 따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 한 군데 두 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 따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해. 한 군데 두 개 들어가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여기 두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아까 거기에 플락스에 자승이 들어가잖아, 그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4배가 되고 따로따로 들어가면 2배 정도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두 개의 볼텍스가 한 코어에 들어가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 나노 스트럭처로 이렇게 들어가고 컨피그레이션을 굉장히 바꾸고 그러면 한꺼번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측정했다.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요전에 네이처지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게 상식인데 우겨서 두 개씩 한 번씩 들어가면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네이처 뭐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뭐로 본 거예요? 직접 이미지로 본 거.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런 거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랬더니 우리 재건이하고 한번 계산을 하려고 그랬더니 쉽지가 않지 그게. 응? 굉장히 어려워. 응? 제일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 이게 어려운 게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따로따로 하는 거는 둘이지만 한꺼번에 들어가면 4로 이렇게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슈퍼플루이드 같은 데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슈퍼컨덕터에서는 이게 거의 가능하리라고 나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슈퍼플루이드인 경우에는 이놈이 지금 한 놈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생겨나지? 이렇게 슈퍼커런트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놈이 죽어가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1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거든. 슈퍼플루이드는 이 영향이 너무 끝까지 갔는데 슈퍼컨덕터에서는 익스포넨셜하게 가는 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슈퍼플루이드는 이거 에너지 계산을 하면은 인피니티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되거든. 왜 무한대가 되느냐면 이놈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커런트가 죽는 게 R분의 1로 죽는 거니까 거의 죽는 게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그것의 기여를 보면은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 그래서 슈퍼플루이드에서 볼텍스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무한대 에너지가 되고 따라서 파이나이트 시스템에서는 한 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인피니티 시스템에서 한 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KT 트랜지션도 사실은 슈퍼컨덕터를 겨냥해서 한 게 아니고 로가리즘믹 R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지만 리얼 슈퍼컨덕터에서는 내 생각에 가능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넘었으면은 영향이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거고 아마 우리 재건이가 그걸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 N=2인 경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시뮬레이션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KT 트랜지션을 하기 위한 어레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리얼 시스템에서는 페네트레이션 뎁스보다 더 리얼 시스템에서 더 큰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향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서 리얼 시스템에서는 받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재건이 어떻게 생각해? 네, 주식이 맞지 않을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긴집업을 하는 이케이션을 그대로 직접 저렇게 그걸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바꾼 거고 제가 그 XY 모델로 그 구현하려다 그렇지. XY 모델을 하면은 XY 모델은 벌써 어슈밍을 하기를 볼텍스 인터랙션이 로가리즘믹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고 인터랙션 에너지가 로가리즘믹이니까 힘은 R분의 1 이전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롱레인지 인터랙션이거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데 긴집업을 안 다고 우리 그 방정식 직접 놓고 보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 밖에 쪽에서는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는 게 지금 저번에 내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처에 나온 게 그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온 거지 직접 본 거니? 실험을 해서 봤고요. 했고 그다음에 PRN에 한번 더 나온 거는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실험하고 한 거하고 비교를 했다고. 오케이. 남았습니다. 2분 남았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볼텍스 한 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볼텍스 한 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게 볼텍스 코어에서의 에너지지. 볼텍스 코어에서의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커. 몇 배 더 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보면 지금 계산한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 제로에다가 4파이 람다의 자승에다가 로그 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HC의 자승에다가 4파이에다가 다시 쓰면은 4파이의 크C 자승에다가 로그 키 이렇게 되거든. 볼텍스 코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대충 어떻게 되냐면 볼텍스 코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HC의 8파이 이렇게 써놓고 이게 그 다음에 파이 크C 자승 이게 뭐냐 이거는 면적이고 볼텍스 코어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이 1을 곱하고 8파이분의 HC 자승이니까 코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거 위에 비해서 몇 배 더 크니 4배에다가 L은 K배 더 크잖아. 그치? K가 굉장히 큰 넘버다 그러더라도 로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넘버는 아니고 그래서 이 볼텍스의 코어 밖에서의 그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한 거하고 볼텍스 코어를 비교를 하면은 K가 큰 경우에 물론 밖에 있는 에너지가 더 크지만 그게 어느 정도 크냐면 한 이 정도 더 크더라. 이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볼텍스 한 놈이 있을 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그거를 했는데 볼텍스가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볼텍스하고 볼텍스 사이에 인터랙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자. 1시간 15분 지났습니다.